3월 한 달 많은 분들이 심적으로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번 장세는 충분히 기록될 만하고요. 저 역시도 이번 장세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3월 초부터 연준의 50bp 인하, 그리고 이제는 무제한 양적 완화까지, 금번 3월 달에는 무려 FOMC 회의도 이 3차례 정도 하면서 이 상황이 얼마나 긴급했는지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그 무언가를 우리는 바랬고, 이번 연준의 이 무제한, 이 양적 완화, 그리고 회사채 매입 발표는 단연 이런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면은 나름 충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각시도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나오길 바랬지만, 정말 이번 이런 이슈는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은 발표라 생각되고요. 그래서 근본 이런 발표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주식시장, 채권시장, 그리고 단기 금융시장은 나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아직 이 미 달러화 지수는 100을 지금 상회하긴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달러 강세의 속도 둔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덩달아 이 레포 금리도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단기 유동성을 나타내는 금리 스프레드도 연준의 이런 무제한 양적 완화 발표 이후에 안정세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달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급변하게 변하는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거 오히려 저 깍시아 구독자분들이 그토록 그리던 그런 흐름이 한층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하는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그리고 좌측 하단에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알람 설정까지 놓치지 마시고 3종 세트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연준은 지난 3월 23일 무제한 양적 완화를 포함해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이 대규모 유동성 방안을 또 마련했죠. 무제한 양적 완화는 사실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 시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근본에 이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안은 이 정말로 시행을 할까 의문이 있었는데, 회사채 매입까지 이번에 시행을 하면서 정말로 파격적인 조치가 시행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CP 매입 프로그램, 그리고 수많은 유동성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이 시장이 공포를 나타내고, 게다가 이 안전자산의 극도의 쏠림을 나타내고 신용 경색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연준은 결국 이 회사채 매입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칼을 결국 빼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무기한 양적 완화, 그리고 회사채 매입은 물론이고 각종 이 가계 그리고 기업에 대한 이 신용 흐름을 이렇게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정말 연준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얼마나 절실하게 강구책을 내놓고 있는지 그 절실함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차트는 연준의 이 자산 흐름을 나타낸 차트인데요. 1차 양적 완화, 그리고 2차 양적 완화, 그리고 3차, 그리고 이번에 이 4차가 시행이 되고 있고, 이 또 한 번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다른 이번에 이 4차 양적 완화는 무제한이라는 그 꼬리표가 달렸다는 점에서 이 과거와 달리 그 중단 시점을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이어질지 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막 이런 흐름으로 역사가 펼쳐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뒤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양적 완화는 이 전통적인 패턴이 있다. 이미 이번 양적 완화가 네 번째 시행된 양적 완화이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은 이 과거의 학습 효과를 답습하는 것 같습니다. 아실만한 분들은 이미 많이들 아시죠? 과거의 이 학습 효과가 워낙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미국이 시행을 하게 되면 달러는 약해지고 금은 강해진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말이 사실이 아닌지, 이번에도 과거와 같은 흐름을 보이게 될런지는 다시 한번 검증을 해봐야겠죠. 아래 차트는 달러 인덱스 차트와 오른쪽은 금시세 차트를 제가 들고 온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무제한 양적 완화 발표 직후에 시장은 아주 명백하게도 확실하게 이렇게 반응을 해주고 있네요. 발표 직후에 바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내리꽂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금시세는 양적 완화 발표 직후에 곧바로 수직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과거의 학습 효과에 따른 기대감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달러는 우하향하는 흐름, 그리고 금시세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사실 시간의 문제일 뿐, 이번에 중국 놈의 사태가 아니더라도 미국은 양적 완화를 언젠간 단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사태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양적 완화 시기를 더 부추기게 되었고, 근본 이 무제한 양적 완화로 인하여 앞으로 이 달러 약세 사이클이 더 가속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정말 이런 정책들의 효과가 시장을 안정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단연 이런 정책들, 무제한 달러 찍어내기는 금융 불안과 신용 리스크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한 미국 연준의 이 공격적인 시장 개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중국에서 온 그놈이 이 통화 정책만으로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최소한의 이 실물 경제 충격과 그리고 금융 부분의 이런 충격을 막아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공포심을 안정화시켜 주는데 단연 일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이 08년 금융위기 시절 신용 스프레드를 한번 보시면, 참고로 이 표에 이 신용 스프레드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달러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시기에는 이 신용이 경색되기 쉬운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그 스트레스가 지금 완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 리먼 사태가 촉발되고 나서 대략 08년 9월쯤인데 신용 스프레드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이때 당시에도 연준은 부질 자산이나 금융기관 기업들을 향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시켰고요. 그래서 부실 자산에 대한 구제 프로그램 가동, 무이자 금융거래 보증 프로그램 가동, 이때도 지금처럼 단기채와 CP를 매입했었고요. 단 지금과 이 금융위기의 다른 점은, 금융위기 당시에는 이 회사채 매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회사채 매입마저도 이루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 시기에는 이 QE1 1차 양적 완화까지 발표하게 되면서 시장은 이렇게 급속도로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시절의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과 비슷하게 연준은 이런 부실 위험이 드러나지 않게 각종 보증 프로그램을 가동시켰고요. 양적 완화를 최초 시행하게 되면서 시장은 급속도로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볼 때 지금도 과거와 다를 수가 없고, 다만 인간이 통제 불능한 바이러스라는 점이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 사태가 진정되어 나타나기만 한다면 앞으로의 이런 자금 시장의 흐름이 계속 악화되기보다는 향후에는 이 정부 정책과의 공조를 통해서 더 이런 식으로 안정을 찾을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무제한 양적 완화, 이 QE4 이후에 달러는 하락한 반면에 금 가격은 발표 직후에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번에 위기가 안정화된다면 달러는 이 급격하게 약세로 하향 안정화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과거의 사례와 이 양적 완화 시기와 이 달러와의 이 관계를 한번 연관지어서 비교해서 보게 되면, 과거 QE1 시절 08년도 말에서 2010년 5월까지 1차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되었고, 이 시기에는 보시다시피 달러와 약세가 상당하게 심화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QE2 시절에도 양적 완화 시기 이후에 달러 약세가 이런 식으로 더 심화가 되고, 3차 양적 완화 시기에는 달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약세의 흐름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는 상대적으로 유로와 일본의 이런 통화들이 상대적으로 통화를 더 남발하게 되면서 나름 약세에서 정체된 흐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양적 완화를, 이 3차 양적 완화를 덜컥 중단하게 되자 이 바로 달러의 가치는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최근에 이 단기채 매입 위주로 자산을 매입하던 연준이 이제는 무제한 양적 완화까지 시사하고 있는 마당에 이 자산의 기울기가 이렇게 급격하게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이번에 시장이 안정화된다면 과연 달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될까요? 뭐 단기적으로 다시 또 뭐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더 상황이 더 안 좋게 돌아가고 더 악화되어 나타난다면 달러는 다시금 이 수요가 빗발치게 몰리게 되면서 달러 가치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뭐 미국의 확진자 수가 이렇게 피크를 찍고 둔화 국면에 들어가고 이런 이슈들이 진정되어 나타나고, 그리고 뭐 유가는 오펙이 감산 합의를 하여 이런 이슈들이 진정되어 나타나면 이 곧바로 달러는 급격하게 이렇게 약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서 금리 이야기를 좀 해서 금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뭐 작년부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래로 금은 절대 팔지 말고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되 이 매도 자체를 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제가 금 영상을 제작하여 만들 때마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뭐 그때 당시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이 지금까지도 잘 보유하고 계시리라 믿고 싶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 금을 제가 추천한 건 나름 안전자산의 성격을 띠기도 해서 금을 추천한 이유도 있었지만, 결국 이 시간의 문제일 뿐 미국의 이 양적 완화로 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금은 보유하자고 이야기 드렸던 거고요. 여기 제가 금영상, 지난 금영상 제가 링크해 드릴 테니 안 보신 분들은 시간 나면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역전쟁과 이 중국에서 온 놈으로 인해 안전자산의 성격으로 금이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이제는 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인플레 성격으로 이 금의 가치가 다시 한번 엄청나게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하락할 때에는 금의 가치가 이런 식으로 지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다시 상승하게 되면 금은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거의 한 달이란 시간에 이렇게 수많은 카드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생각하던 카드가 이제 거의 다 나왔고요. 그래서 시장이 좀 기다리던 카드, 회사채 매입과 뭐 무제한 양적 완화 카드까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을 공포로부터 좀 안정화시켜 준 건 맞고요. 다만 아직까지 남은 건 이 유가에 대한 부분과 중국에서 온 놈에 대한 안정화 부분인데, 이 두 가지는 제가 보기에 이 시간의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뭐 유가 이야기는 다시 또 한번 다른 영상에서 조만간에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화돼서 움직여준다면 달러 인덱스가 재차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 코스피에는 이렇게 크나큰 축복이 될 수가 있는 법이고요. 그래서 과거의 이런 흐름, 그래서 이런 흐름을 예측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굳이 지금 코스피의 주식이 뭐 손실이 크다고 해서 이 손절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건 뭐 제 의견이니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되고요. 항상 말하지만 저는 밥상만 차려드리고 골라 먹는 건 구독자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다만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디 지금 이런 시장의 이런 흐름에 일일비 하기보다는 흐름을 부디 이렇게 크게 보시고 판단하실 권유드리고요. 오늘처럼 시장이 급등해서 좋아할 이유도 없고 몇 프로 수익에 만족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너무 손실이 커서 우울해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오로지 내가 시장을 믿고 이런 기업을 믿고 투자를 했다면 마음 편하게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떨어진다고 해서 올라간다고 해서 좋아하거나 슬퍼할 필요는 없다. 그냥 큰 그림을 펼쳐두고 느긋하게 저 깍시와 함께 경제 공부 해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댓글에 그것도 좋아요가 좀 수십 개 달리는 댓글을 보면 나는 이 달러의 가치는 모르겠고 원화 가치가 더 급하게 하락을 할 거야. 그러니까 원화는 앞으로 더 이렇게 약세를 나타낼 거야. 그런 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과거의 이 수십 년에
이런 역사적인 패턴을 보게 되면 결국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상승하면 원달러도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하락하면 원달러도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이 달러 인덱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이 원달러는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이런 흐름은 아예 나올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이 데이터가 아닌 그냥 머리에서 나오는 말을 함부로 좀 해서는 안 되겠죠. 뭐 아무튼 금번 이 23일날 무제한 양적 완화가 결국 시행이 되었고,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이 무제한이라는 이 꼬리표까지 달리게 되면서 근본에 찾아온 이 위기가 서서히 이렇게 안정화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근본 이 달러와 약색이 되는 이 무리한 예측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달러 영상에서 언급을 했지만 사태가 한 번 더 이렇게 악화가 된다면 달러의 일시적인 이런 강세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재차 연준은 이 달러가 약화될 때까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진정을 취할 것이라는 점 분명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모르죠. 뭐 또 중국 놈의 이 할아버지가 또 다시 나타나서 시장을 이렇게 뭐 흔들어 버리고 어디선가 뭐 전쟁이 또 발발되고 이란과 미국이 또 다시 싸우고 이렇게 세계 정세가 다시 불안해진다면 또다시 달러는 강세 흐름을 이런 식으로 부추길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사실상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법이고요. 그래서 설령 이런 사태가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연준은 이 달러가 이렇게 약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단 방법 물불 가리지 않을 거고요. 현재 이 미국 달러는 미약한 수준으로 이렇게 약세 전환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하나하나 제거될수록 더 약세 흐름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부디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이런 큰 그림을 두고 마음 느긋하게 먹으시고 하시는 일에 집중하시면서 깍시와 함께 지속 공부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영상이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3종 세트로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